자, 봅시다. 오늘은 해야 될 내용이 살짝 많아요. 살짝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도를 좀 많이 나가고, 이제는 진도를 조금씩 늘려가서 해야 될 걸 조금씩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할 거. 이제 집합의 연산. 연산이라 그래서 집합도 똑같이 어떤 계산에 관련된 것들이 존재합니다. 계산에 관련된 것들이. 그래서 뭐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합집합과 교집합입니다. 합집합과 교집합. 집합에는 기본적으로 연산이라고 하면은 딱 이 두 개가 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의 계산으로 치면은 더하기와 곱하기 같은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우리가 수의 연산도 엄연히 따지면 더하기밖에 없죠. 그거 잘 모르나? 수의 연산에는 더하기가 답니다. 원래는. 그러면서 빼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3을 더하는 거야. 맞죠? 그럼 곱하기는 뭐예요? 2를 4번 더하니까 이걸 우리가 이렇게 표기를 하기로 하는 거야. 이런 표기법이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의 연산에도 더하기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집합은 이제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합집합과 교집합. 자, 합집합이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야. 합쳐라. 합쳐라. 모든 원소를 다 합쳐서 나타내라. 자, 합집합의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교집합의 기호는 그걸 뒤집어서 쓰시면 돼요. 됐어? 그리고 수학에서 또 기호를 자주 쓰는 게 있는데, 너희가 자주 보이는 거 있잖아. 우리 그 경우의 수에서도 많이 보이고 하는 요 또는과 그리고 자주 보이죠. 그치? 이 수학에서는 또는의 기호를 이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V자처럼 생긴 요런 식. 그럼 대충 눈치 있는 분들은 그리고는 어떻게 쓸까? 뒤집어서 씁니다. 이거 잘 봐. 합집합의 기호와 또는의 기호. 교집합의 기호와 그리고의 기호. 뭔가 연관이 있죠. 그쵸?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기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너희가 이런 기호를 알면은 조금 더 기호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긴 할 거야.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거는. 물론 이런 기호는 이제 너희가 고등학교 과정에 써먹을 일은 없겠지만 알면 좋다 이 정도지. 사실 나도 저 기호 대학교 가서 처음 봤어. 너희가 볼 일은 없을 거야. 저 기호를. 그래서 아무튼 저런 기호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 합집합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두 집합이 이렇게 존재해. 두 집합이 존재할 때 합치라 그랬으니까 요 집합을 전부 다 쓰는 게 우린 합집합입니다. 전부 다 쓰는 게, 원소를 전부 다 쓰는 게. 그럼 교집합은 말 그대로 우리가 교차로 할 때 교가 뭐야? 차가 만나는 점, 우리가 교점할 때도 마찬가지로 두 선이 만나는 점이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교점이라는 거는 그 한자가 기억은 안 나는데 선생님이 공통으로 속해 있는 걸 말하는 거야. 교점은 이렇게 점이 만날 때 요 직선에 있는 점들이 여러 개가 있고요. 요 직선에 있는 점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동시에 같은 점은 여기 하나야. 맞죠? 그래서 얘한테도 속해 있고 얘한테도 속해 있는 거야.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동시에 속해 있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A에도 있어야 되고 B에도 있어야 되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를 쓰는 것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할 때 우리 경우의 수에서도 맨날 얘기했던 거 그리고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했던 건 이고죠. 이고 그리고보다는. 그쵸? 그거야.
그거야. 그리고 저거 또는은 우리가 제일 많이 했던 게 그거였어요. 기억하시겠지만 뭐야, 일반적으로 연립방정식 하는 게 그리고예요. 연립방정식. 왜냐면은 두 식의 해를 구했을 때 위에 있는 식의 해와 아래에 있는 식의 해의 공통으로 만족하는 거잖아. 맞죠? 그리고 우리가 저기서 그 절대값 할 때 했던 거 기억나? 경우를 나누는 거. 맞죠? 그래서 이거 또는 이거 또는 이거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 또는이기 때문에 얘네를 다 합치는 거야. 이게 원래 여기 집합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원래 진짜 옛날 교육과정에는 중학교 1학년에 집합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어요.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중학교 1학년 때 집합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집합을 알고 뒤를 넘어갔을 때 너희가 또는과 그리고의 개념을 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진짜 저학년 때 집합은 하면 좋다 입니다. 저학년 때 집합은 무조건 하면 좋다. 그래서 없앤 게 좀 아쉬운 단원 중에 하나죠. 왜냐면 애들이 맨날 또는과 그리고에 대한 그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 선생님이 예전에는 진짜 또는 하면은 합집합이고 그리고 하면 교집합이고 이렇게 말을 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그 개념을 중학생들한테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다 심지어 이거 1학기도 아니고 2학기 내용이라 1학년 때도 활용을 잘 못하다 보니까 없어진 게 별로 좋지 않은. 자, 서로소는 뭐냐? 서로소. 두 집합에 공통인 게 존재하지 않은 경우, 두 집합이 각각 서로 공통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서로소라고 해요. 그러면은 집합을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둘이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죠. 그쵸?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두 집합을 우리는 서로소라고 얘기해요. 숫자에서 생각해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기억하실 거예요. 부분집합은 우리가 숫자에서 생각하면은 약수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얘기했죠. 맞죠? 그래서 약수 중에 반드시 포함된 거는 1이었고요. 부분집합 중에 반드시 포함되는 건 뭐였어? 공집합이었죠. 맞아? 그리고 약수 중에 또 반드시 포함되는 게 뭐? 자기 자신. 그러면서 부분집합 중에서도 반드시 포함되는 게 누구? 자기 자신. 맞죠? 맞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두 집합에서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두 집합의 부분집합 중에 부분집합을 나타냈을 때 공통인 원소가 없기 때문에 부분집합에 반드시 들어있는 공집합은 둘 다 가지고 있죠. 맞죠? 우리가 숫자에서 서로수 생각하면 뭐야? 공통인 약수가 1뿐인 거잖아요. 얘도 부분집합을 다 나타냈을 때 공통인 부분집합이 공집합밖에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런 걸 우리는 서로소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됐죠? 너희가 앞으로 이 또는과 그리고를 굉장히 자주 쓰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진짜 경우에서에서도 자꾸 보고, 너희는 특히나 확률 통계도 해야 되잖아. 맞죠? 확률 통계를 반드시 해야 되잖아. 우리 선택권에 확률 통계가 안 들어가지 않잖아요.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너희는 확률 통계가 필수입니다. 확률 통계를 들어가면은 얘를 또 활용을 해야 됩니다. 합집합과 교집합. 됐죠? 네, 다음. 아이고, 이게 아니라. 그럼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성질입니다. 밑에. 자, A랑 공집합이랑 합치래. 무슨 말이야? A랑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합치라고 했으면은 얘한테 있는 원소 중에 쓸 게 있어? 없죠? 그럼 얘 거만 그냥 다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합쳐봤자 어차피 A입니다. 공집합에 쓸 원소가 더 없으니까. 자, A랑 공집합이랑 공통인 거는
뭐 A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공집합에 아무것도 없는데 공통일 수 있는 게 있나? 없죠? 없죠? 그래서 교집합은 공집합입니다.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야.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를 머릿속에서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것과 A의 공통인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쵸? 나 똑같은 두 개를 합쳐. 똑같은 두 개를 합쳐. 우리가 원래 2 더하기 2 하면 4잖아요. 근데 집합은 조금 달라요. 두 개를 합쳤을 때 우리가 두 번을 쓰지 않잖아요. 원소를. 똑같은 걸 두 번 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A 한 번씩만 쓸 거잖아. 그래서 그냥 A가 되는 거야. 똑같은 거 쓰는 거니까 어차피.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 다음 A랑 B랑 공통인 거는 둘이 똑같이 생긴 애들은 다 공통으로 들어있겠죠. 원소들이. 맞아요? 그래서 A가 됩니다. 됐나요? 자, 얘네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집합을 증명할 때는 주로 뭐를 이용하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요. 벤 다이어그램. 자, A랑 B랑 공통인 걸 찾으래. A, B 공통인 걸 찾으래. 소가로 돼 있는 건 먼저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A를 합치래. A를 이렇게 합치래. 그럼 최종적으로 어느 부분이 색칠돼 있어? A죠? 네, 그겁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 얘부터 보면은 A랑 B가 이렇게 있어. A랑 B랑 합친 건 어디야? A랑 B랑 합친 거. 전부 다죠? 그쵸? 그리고 나서 어디? A랑 공통인 부분. A가 요거야. 빨간색과 노란색이 공통인 게 어디야? 그냥 A죠? 그쵸? 네. 그래서 A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하시면 돼요. 너희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문제 풀 때 이 벤 다이어그램을 굉장히 자주 그리게 돼야 돼요. 벤 다이어그램에 좀 익숙해져야 합니다. 열심히 그리셔야 됩니다. 자, 다음. 오늘도 계속해서 용어 설명이야, 용어 설명. 용어 설명. 자, 이제 여집합이라는 말과 차집합이라는 말을 할 건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전체 집합.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체 집합이라는 말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집합의 원소에는 무수히 많은 게 들어갑니다. 뭐 숫자로 따졌을 때는 실수 전체가 일반적으로 말을 안 했을 때는 실수 전체에서 따지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어느 특정 구간에서만 확인을 하고 싶을 때는 제한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한을 줍니다. 어떤 집합 안에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 집합을 전체 집합, 그러니까 가장 큰 틀을 우린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가장 큰 틀. 그 안에 어떤 집합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틀을 우린 전체 집합이라고 하고 이 전체 집합의 기호는 일반적으로 U를 씁니다. 대문자 U를 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전체 집합 외에 나머지 원소들은 생각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가장 큰 틀이 전체 집합이잖아요. 그 밖에 벗어나 있는 애들은 신경 쓸 필요 없는 애들이야. 걔네들 무시해. 걔네들은 신경 안 쓰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전체 집합이 100 이하의 자연수다. 그럼 우리는 1부터 100까지야. 그쵸? 그럼 100이 넘어가는 숫자들을 우리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네. 그게 전체 집합입니다. 두 번째, 여집합. 이게 중학교 때 이런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네 사건이라는 말 할 때 그 경우에서 하면은 사건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사건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쵸? 그러면 일어나지 않은 걸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신 분 있어? 너무 어려운가? 그걸 여사건이라고 그러거든. 여사건. 일어나지 않은 사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전체에서 일어나지 않는 걸 뺀다. 맞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가 홀수인 거 라고 하면 홀수가 없는 걸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홀수가 나온, 적어도 하나의 홀수가 들어가는 사건을 A라고 하면 A가 아닌 사건을 6건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집합도 똑같아요. 무슨 집합? 여집합이잖아. 맞지? 말 그대로야. A의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의 여집합이 우리는 A가 아닌 집합인 거야. 이해됐죠? 이해됐죠? 용어들은 다 이어져 있어요. 다. 새로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집합이라고 하면 A의 집합 중에 A가 아닌 집합, A가 없는 집합을 우리 나머지를 여집합이라고 하고 그 여집합의 기호를 A의 C 이렇게 여집합의 기호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집합은 A가 뺀 나머지 전부 다를 A 여집합이라고 하면 돼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래서 A의 여집합의 표현은 A는 일단 당연히 전체 집합에 들어있어야 되죠. 사실 이 여집합 때문에 전체 집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제한이 없으면 A가 아닌 거 너무 많죠. 무수히 많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제한을 안 두면 예를 들어 그냥 자연수야. 그러면 A가 뭐 10 이하의 자연수야.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이게 A잖아요. 그럼 그거 아닌 거는 11부터 너무 많죠. 사실 이것 때문에 전체 집합을 먼저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집합의 기호를 A의 C 이거는 X는 일단 전체 집합 안에 당연히 들어있어야겠죠. 원소는. 그쵸? 그리고 동시에 X는 A에는 들어있으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X는 A에는 들어있으면 안 된다. 자, 차집합은 말 그대로 두 집합을 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잘 봐. 차집합은 절대로 집합에서는 연산이 아닙니다. 연산이 아니야. 아까 선생님이 그랬어. 집합의 연산에는 딱 두 개밖에 없다 그랬어. 뭐? 합집합과 교집합. 이 두 개 외에는 어떤 것도 연산이라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알았지? 알았지? 그래서 어떤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뭔가를 찾아야 될 때는 무조건 합집합과 교집합으로 바꿔야 돼. 무조건 바꿔야 돼. 이해됐어? 이해됐어? 너희가 할 수 있는 연산 법칙은 합집합과 교집합입니다. 무조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차집합은 두 집합을 빼는 건데 우리가 더하기 빼기 하듯이 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A라는 집합 안에서 B에 들어있는 원소들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쵸? 그 원소들을 이렇게 빼내는 거야. 딱. 그럼 빼내고 남는 부분. 여기죠? 그쵸? 요 부분이 사과 배워본 것 같은 이런 모양. 됐어요? 됐어요? 됐죠? 그래서 요걸 딱 베어낸 나머지를 우리는 차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있다가 기호를 바꾸는 거를 할 거야. 기호를 뭘로 바꾸냐면 교집합으로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차집합은 연산을 할 수 없어요. 뭐 이따가 배우는 분배 법칙, 교환 법칙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연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됐죠? 이해됐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용어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다 외우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고요. 너무 어려워요. 이거를 일일이 다 외우면 진짜 무식한 계산이거든? 이거를 일일이 다 외우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야. 얘도 좀 당연하게 생각을 해보고 나서 아 맞다 틀리다를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자, A랑 자, 집합을 그려보면 일단 전체 집합 안에 있어. 전체 집합 안에 A라는 집합이 있어. 그랬을 때 A랑
A가 아닌 거랑 합치래. 그러면 A는 어디야? 여기죠. A가 아닌 건 여기죠. A 밖에 있는 거. 합치면 어떻게 돼? 결국 전체 다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전체 집합이야. 그 다음 A랑 A가 아닌 거랑 공통인 건 있어 없어? 서로 색깔이 만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공집합입니다.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 보고 해석하시면 돼요. 물론 외워도 돼요. 능력이 되면. 항상 말하지만 능력이 되는데 굳이 안 할 필요는 없잖아. 맞죠? 외우려면 외우셔도 됩니다. 자, 여기는 전체 집합이 아닌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면 전체 집합이 가장 큰 틀이라며. 그게 아닌 건 없어야 되죠. 맞죠? 그래서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입니다. 그러면 공집합의 여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거 외에는 전부 다죠. 맞죠? 그래서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입니다. 자, 그리고 A가 아닌 건데 그거에 또 아닌 거는 A입니다. A가 아닌 거에 아닌 거는 또 다시 A입니다. 그러니까 A가 아닌 게 여기잖아요. 여기 아닌 건 어디야? 다시 여기죠? 얘는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A만 싹 빼내면 되죠. 맞죠? 맞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것들이고, 외우든지 안 외우든지 너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 근데 다 빼놓고 얘는 필수로 외우셔야 합니다. 가장 핵심은 요거. 얘가 오늘 하는 내용 중에 일단 가장 먼저 나온 가장 중요한 친구, 까먹으면 안 되는 차집합을 교집합의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차집합을. 그래서 차집합도 연산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교집합으로 바꿔서 연산을 하는 거. 우리가 차집합은 연산이 아니기 때문에 연산법칙을 활용하거나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집합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연산법칙을 적용하는 거야.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래서 너네가 이거 바꾸는 걸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자, 얘는 왜 이렇게 되냐? A에서 B를 뺀 게 아까 뭐라 그랬어? A에서 B를 뺀 게 여기 사과 파먹듯이 돼 있는 이 부분. 맞죠? 맞죠? 그러면 얘를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A랑 요게 A죠? A랑 B가 아닌 거, B가 아닌 게 여기 나머지 이렇게 전부 다잖아. B 빼고. 맞아요? 그러니까 A 하얀색과 빨간색의 공통인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노란색이죠. 그치? 그거 말하는 겁니다. A랑 B의 교집합. B의 여집합의 교집합. 자, 이렇게 외우세요. 봐봐. 앞에 거 빼기 뒤에 거잖아. 앞에 거 집합의 교집합, 뒤에 거의 여집합이야. 됐죠? 그래서 오늘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요거.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거. 물론 여기 두 개는 그렇게 자주 쓰진 않아요. 요 두 개는 그렇게 자주 써먹지 않기 때문에 여기 두 개의 중요도보다는 얘가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가장 중요하다. 그게 첫 번째. 다음 넘어가면 한번 이제 자, 합집합과 교집합의 형태를 찾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거 원소나열법을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직접 써라. B는
4부터 9까지 정수니까 5, 6, 7, 8 이거고요. C는 1, 2, 3, 4, 6, 12 이렇게 했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해야 될 게 뭐야? A, B랑 C랑 합쳐라. B랑 C랑 합쳐서 써라. 요거 B랑 C랑 합친 거 쓰면은 1부터 1, 2, 3, 4, 5, 6, 7, 8, 12 1, 2, 3, 4, 5, 6, 7, 8, 12 이렇게 된 게 B와 C의 합집합이죠. 그쵸? 그리고 나서 A와 얘랑 공통인 거 찾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A만 쑥쑥 골라봐. 뭐야? 3, 5, 7이죠? 그쵸? 그래서 3, 5, 7 이런 식으로 됐나요? 됐나요? 자, 얘는 A랑 B랑 공통으로 존재하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거. A와 B에 공통으로 있는 게 5, 7 서로 있죠? 맞아? 그래서 얘는 5하고 7입니다. 됐나요? 됐나요? 자, 그러고 전체 다는 말 그대로 C랑 얘랑 다 쓰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1, 2, 3, 4, 5, 6, 7, 12 이렇게 들어가네. 됐죠? 됐죠? 합집합이랑 교집합은 상당히 쉽죠? 상당히 쉬워요. 합집합과 교집합만 찾으라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서 문제지. 얘만 찾는 그런 문제는 잘 없어요. 물론 이래놓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이런 거 가끔 기본 문제로 한두 문제씩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 그냥 한번 이런 거 봐라 라는 거고. 자, 서로서인 거 얘도 원소를 직접 쓰는 건데 A는 얘 1만 됩니다. x 빼기 1이 0이 되는 x는 1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는 1밖에 없어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는 1하고 마이너스 1이죠? 그쵸? 그러면 둘이 공통인 게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서로소가 안 되겠네? 네, 서로소 아닙니다. 그 다음 얘의 원소는 마이너스 4랑 4 두 개죠? 맞죠? 자, B는 원소를 나타낼 수는 없어요. 원소를 나타낼 수는 없어요. 왜? 네, 요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렇게 쓰는 애들 있거든? 이거 자주 봤어. 얘는요, 애초에 X라는 원소가 정수라는 조건이 있어, 없어? 없죠? 없죠? 그러면 우리가 부등호를 나타냈다는 걸 일단 실수해서 보는 겁니다. 실수 다 됩니다.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건 다 돼요. 됐어요? 됐어요? 그럼 너희는 비교해야 돼.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수 중에 얘네들이 들어갈 수 있냐? 있냐? 있어, 없어? 없죠? 없죠? 그러면 얘네들은 서로소가 맞네. 왜? 얘한테 있는 원소들 중에 얘네 둘은 없잖아요. 그럼 공통인 게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서로소다. 뭐 이러고 자꾸 끝이야? 자, 음이 아닌 정수는 뭐야? 이건 알아야겠죠? 0, 1, 2 이렇게고 자연수는 1, 2, 3 이렇게죠? 둘의 차이는 0 하나 차이 나는 거죠?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알 거라고 믿을게. 자, x라는 원소는 짝수래요. n 이거 짝수라는 말이야. n은 자연수니까 자연수 넣으면 2, 4, 6, 8 그리고 얘는 너희가 알아야 될 것 n은 자연수니까
4, 1 넣으면 4, 2 넣으면 7, 10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애초에 둘이 공통적으로 4가 존재하죠. 딱 봐도 4가 있죠. 뭐 뒤에 더 있든 말든 일단 공통인 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거든. 서로서는 공통의 연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미 4가 하나 보이는 순간 뒤에 몇 개가 더 있든 말든 일단 서로서는 아니다. 그쵸? 3의 배수와 8의 배수 중에 공통이 아닌 게 있을까? 공통인 게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24. 그쵸? 24부터 공통으로 생기잖아요. 그러면 공통인 게 생기니까 얘네도 서로서 아니죠. 됐죠? 됐죠? 자, 이런 거 풀 때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이런 거 풀 때 A, B 그림을 그려주고 풀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 A에 들어가는 거는 짝수 다 쓸 거야. 짝수 다 쓸 건데 문제는 3의 배수는 여기에도 써야 돼. 그쵸? 짝수 중에 3의 배수인 게 뭐 있어? 6. 12 이하의 자연수 중에 6. 12? 그쵸? 6하고 12는 여기 써주고 나머지 짝수는 2, 4, 6, 8, 10 그리고 3의 배수 3, 6, 9, 12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없는 것들은 여기다가 밖에다 써주면 되죠. 밖에다 써주시면 돼요.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나타냈으면 끝났습니다. 자, 1번. A랑 B랑 합친 게 아니래요. 그럼 A, B 합친 게 어디야? 여기 전체잖아요. 요 안에. 그쵸? 얘네가 아닌 건 누구야? 요 네 개죠. 요 네 친구밖에 없죠. 합친 게 아닌 거. 맞아요? 그래서 1, 5, 7, 11 이런 식으로 들어가. 됐죠? 자, 얘는 B와 A와 B의 공통인 건 6하고 10이잖아요. 맞지? 6하고 12가 아닌 거 다 쓰면 되겠네? 맞아요? 네, 다 쓰시면 돼요. 1, 2, 3, 4, 5, 6 빼고 7, 8, 9, 10, 11 이렇게 써주시면 끝. 됐죠? 됐죠? 자, 이거는 자, 교집합의 형태로 바꾸라고 했어. 자,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는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B의 여집합이야. B의 여집합 이렇게. 됐죠? 됐죠?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 B의 여집합 빼기 A의 여집합은 앞에 거 교집합 A의 뒤에 거의 여집합이야. 맞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돼? B 여집합 교집합 A 이렇게 됩니다. A 여집합의 여집합이 A잖아요.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자,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이거는 나중에 또 여기 사실 이런 문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어차피 뒤에까지 좀 설명을 하고 하면은 이거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찾기가 어렵단 말이야. A가 아닌 거 여기고요. B가 아닌 거 여기죠. 그치? 그럼 둘이 보라색과 노란색의 공통 부분이 어디야? 요거죠, 요거. 맞죠?
그래서 얘가 1, 5, 7, 11 이렇게 됩니다. 어때? 얘랑 똑같지 않아?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은 요거랑 요거랑 같다라는 걸 배워요. 이런 거 좀 먼저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자, 얘는 봐봐. 얘는요. 우리가 교환 법칙이 만약에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사실 A랑 B의 여집합을 교집합하는 것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얘도 얘랑 사실 같아요. 실제로 B에서 A를 빼는 거랑. 왜냐면 봐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A 빼기 B잖아. 둘이 자리 바꿔도 상관 있을까 없을까? 상관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교환 법칙이 된다라는 거 알아 몰라? 아직은 모르죠. 그래서 얘를 모를 때는 그냥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B의 여집합 이거고 A가 여기고. 그럼 지금 노란 거랑 빨간 거 공통인 건 2, 4, 8, 10이죠? 그쵸? 그래서 얘가 2, 4, 8, 10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 벤 다이어그램만 잘 그렸다고 하면은 틀릴 일은 없습니다. 됐죠? 문제가 생각보다 많은데? 조금 더 속도를 내볼게요. 자, 얘도 그림만 잘 그리면 됩니다. 그림만. 잘 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는 거야.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거야. 전체 집합. 자, A가 가장 기본 그림은 A랑 B랑 공통인 게 있던 없던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없어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왜냐면 없으면 여기 아무것도 안 쓰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없으면 여기 X 이렇게 써버리면 되고 그러면 둘이 서로 소야. 이해됐죠? 왜냐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으로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문제를 보시면 B는 1, 2, 4, 5 A랑 B랑 공통인 게 있네. 뭐 2랑 5 그러면 1, 2, 4, 5에서 1, 2, 4, 5 B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A랑 B랑 합친 거 여기 전부 다인데 1, 2, 3, 4, 5, 6, 7인데 1, 2, 3이 없고 4, 5, 6, 7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더 이상 여기 끝난 자리에는 더 이상 내가 쓸 수 있는 숫자가 없어요. 원하는 대로 다 썼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그럼 A가 뭐야? 2, 3, 5, 6, 7. 그래서 우리가 찾는 집합 A는 2, 3, 5, 6, 7 이렇게 되면 되겠네. 됐나요? 그런 식으로. 그쵸?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훨씬 쉽죠? 자, 얘도 앞에서 보던 거랑 좀 많이 비슷하죠? 어떻게 돼? A, B의 교집합이 2랑 5래요. 그러니까 A도 2랑 5가 있어야 되고요. B도 2랑 5가 있어야 돼. 맞죠? 맞죠? 근데 A에 딱 보니까 2, 3은 보이는데 5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얘 A제곱 플러스 4가 5여야 되겠네요. 모르는 원소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얘가 5면 되겠네. 원하는 대로. 그쵸?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A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이제 둘 다 되는지 확인해봐야죠. 뭐가 되는지. 자, A가 1일 때는 A는 2, 3, 5고요. B는 1 넣으면 2, 4, 5 이렇게 되고요.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A는 2, 3, 5에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0, 4, 1인가요?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럼 둘이 공통으로 봤을 때 2랑 5가 둘 다 존재하는 건 얘밖에 없네요. 여기는 2, 5 있는데 여기는 아예 없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얘만 되는 거네. 얘는 안 되고. 그러면 왜 있는 뭐? 1. 됐어요? 요게 답니다. 생각보다 할만하지 않아, 집합? 생각했던 것보다? 앞에 원의 방정식 이딴 거 할 바에는 이거 하는 게 낫지 않아? 원의 방정식이나 이런 거 막 복잡한 거 그림 그려가지고 매번 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더 쉬울걸? 물론 그렇다고 해서 원의 방정식을 안 할 수는 없어. 안 할 방법은 미안한데 없습니다. 자, 그 부분집합 중에 A, B에 대해서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가장 기본인 거를 그려놓고 보시면 돼요. A, B. 가장 기본은 그림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서 자, A는 자, 애초에 얘는 될 수가 없는 게 전체 집합의 공집합,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공집합이 A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없죠. A가 공집합이 아닌 이상은 저렇게 들어갈 수 없잖아. 그치? A라는 애는 어떤 원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죠.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저게 될 수는 없다. 됐죠? 다음 A랑 B랑 합친 게 어디야? 여기죠. 그쵸? 그럼 요 합친 요 빨간색이 A에 들어있어? 오히려 A가 더 작지 않아? 맞죠? 네, A가 더 작아요. 안 돼요. 그 다음 얘는 A랑 B의 공통인 거 여기죠. 요게 지금 B에 들어있나? B 안에 있어? B 바깥에 없잖아요. B 안에 다 들어있잖아. 그럼 얘는 맞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자, 얘는 얘를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그림에서 전체 집합과 B가 아닌 거의 공통인 거는 여기죠. 맞아요? 전체 집합과 B가 아닌 건 여기야. 말 그대로 B는 아니죠. 그쵸? 얘는 뭐야? B의 여집합입니다. 여기잖아. 여기 바깥에잖아. 맞죠? B가 아닌 부분만이네. 자, A랑 B랑 합친 게 전체 집합을 가지고 있냐? A랑 B랑 합친 거 이거밖에 안 돼요. 누가 더 커? 전체 집합이 더 크죠? 그럼 애초에 전체 집합 이 안에 들어갈 방법은 있다 없다? 없죠? 네, 없어요. 됐어?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 안에서 찾으시면 돼요. 이 벤 다이어그램이 많이 활용을 할 거예요. 아이고. 이 벤 다이어그램을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얘 막.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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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보시면 조금 더 보기 쉬울 거예요. 자,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그냥 무조건 막 그리냐?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원하는 대로 그려주셔야 돼요. 7번은 그냥 부분집합 AB라고 하지 않았고요. 7번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 야,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은 맞아, AB가. 근데 AB 그냥 막 그리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려야 된대? B가 A에 들어가 있을 때래요. 맞죠? 그러면 그림을 얘는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A가 있고 이 안에다가 B를 그려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됐죠?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 돼. 똑같아. 그리고 나서 보면 돼. 1번 A 요거고요. B 여기죠. 둘의 공통인 부분은 어디야? B죠? 맞네. 자, A 요거 전체고 B가 요거고 합치면 뭐야? 그냥 A죠? 네, 얘는 얘가 아니고 A입니다. A. A여야 해요. 됐죠? 옳게 되려면 A여야 한다. 자, A에서 B를 빼래요. A에서 B를 싹 빼내면 뭐가 돼? 여기
이 도너츠 모양 같이 생긴 여기죠? 그쵸? 그럼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있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집합은 아니겠네요? 공집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맞죠? 왜 공집합일 수도 있냐면 A랑 B랑 같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A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1, 2, 3 이렇게만 돼 있으면은 결국 A도 1, 2, 3인데 B도 1, 2, 3인데 이거 부분집합 맞잖아. 맞죠? 그래서 이럴 때는 되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는 그 A랑 B랑 같다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얘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쟤는 무조건 된다라고 할 수는 없죠. 공집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됐죠? 됐죠? 4번 A가 아닌 거랑 자 A가 아닌 거 A가 아닌 거 여기고요. 여기 바깥에 그리고 B랑 B가 여기죠. 합치래. 합치면 전체 다 색칠이 돼? 여기가 안 되죠. 여기가 아직 덜 색칠되지. 그러면 전체 집합이라고 할 수 없네요. 그쵸? 빈 부분이 생기니까. 됐죠? 됐죠? 자, 그리고 얘는 A가 아닌 거, B가 아닌 거. B가 아닌 거는 여기고요. 여기고요. A가 아닌 거는 여기입니다. 잘 보이나? 색깔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자, 이 초록색과 빨간색의 영역 중에 초록색은 요만큼이니까 빨간색은 요거에 포함해서 여기까지 더 들어가죠. B가 아닌 거니까. 맞아요? 그럼 누가 더 영역이 커? 빨간색의 영역이 더 크죠? 맞아요? 빨간색의 영역이 더 큽니다. 그러면 얘는 빨간색의 영역이 더 크다는 거는 얘가 빨간색의 영역이잖아요. 얘가 노란색, 초록색의 영역이고 그럼 얘가 더 큰 거니까 얘가 얘한테 잡아먹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봐봐. 요거 보면은 B가 A에 들어있을 때 둘 다 여집합을 하잖아? 그럼 반대로 됩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A가 B에 들어있을 때는 반대로 여집합을 하게 되면 반대로 서로 잡아먹어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된다. 됐나요? 일단 하나만 더 보고 좀 쉴 거니까. 자, 요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활용하는 건데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부분집합 중에 무언가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부분집합 기억하죠? 그래서 우리 그 문제를 두 가지로 문제를 줬어요.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A라는 집합이 1, 2, 3, 4, 5, 6, 7 있고요. 얘 부분집합의 개수인데 부분집합 중 2, 3을 포함한 부분집합 2, 3을 포함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있었고 또는 얘가 B라 그러면 X라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대신 뭐를 포함한다? B를 포함한다.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두 가지 형태로 줄 수 있었죠. 기억나야 된다.
자, 이 문제가 사실 그 문제거든요. 이제 새로운 표현법 하나가 또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 한 문제로 표현을 세 가지를 하는 거야. 자, 얘는 어떻게 해석하라면 되냐면, 잘 봐. A랑 X랑 교집합을 했는데, X가 나왔대. 이 얘기는 뭐냐면, X가 A에 들어있어야지만 가능해요. 둘의 공통인 부분을 찾았는데, X가 나왔잖아. 그쵸? 그러면 공통인 걸 찾은 부분이 더 작아야지만 돼요. 이해됐어? 우리가 아까 했던 거야. 보시면 이거야. 어디 갔지? 이걸 하지 않았니? 아, 여기 있다. 아닌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따로 안 했었구나. 써놔? 미안? 죄송해요. 써놔야겠네. 이거에 대한 설명을 따로 안 했었구나. A랑, 자, 두 집합의 교집합을 했는데, 두 집합 중에 하나가 나왔잖아? 그럼 그 집합이 무조건 다른 집합 안에 들어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두 집합을 합쳤는데 X가 나왔잖아요. 합쳤는데 X가 나왔잖아. 그러면 반대로 이번엔 A가 X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합쳤는데 둘 중에서 하나가 나왔잖아? 그러면은 그게 더 큰 거야. 반대로 공통인 걸 찾았는데 어떤 집합이 나왔잖아? 그럼 얘가 작은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시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기다 다시 써줄게요. A 교집합 B에 B가 나오면 B가 A에 들어있는 거고, 그러니까 X로 표현해도 상관없고 뭐 B로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자, A 합집합 B가 나오면 이번에는 A가 B에 들어있는 거고. 됐죠? 자, 그럼 봐봐. 여기서 두 번째 거 봐봐. A랑 B랑 뺀 거랑 X랑 합쳤어요. 근데 X가 나왔죠? 그러면 A 빼기 B는 X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네. 맞아? 그럼 이 두 개를 한 번에 쓰면 어떻게 돼? 아까 이거랑 똑같죠? X가 A에 들어있고 B가 X에 들어있다. 이거랑 똑같죠? 어떻게? 얘를 한 번에 쓰면은 X는 A의 부분집합인데 반드시 뭐를 포함한? A 빼기 B를 포함한 부분집합인 거야. 그러니까 같은 말이야. 맞죠? 같은 말을 다르게 주고 그거를 너희가 해석해서 같은 말로 만들어내고 그걸 찾으시면 훨씬 더 쉽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X라는 집합의 개수는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말하는 건데 그 부분집합들 중에 반드시 B에서 A를 뺀 거니까 B에서 A를 빼면 뭐야? D랑 E를 뺀 거죠. D랑 E를 뺀 거. A 빼기 B는 A, B, C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 맞아?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는 A의 부분집합들 중에 A, B, C가 존재하는 거를 찾는 거야. 그러면 A, B, C가 존재해야 되니까 얘로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얘도 한 가지, 얘도 한 가지, 얘 두 가지, 두 가지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X의 개수는 2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다른 형태의 말로 준다. 그래서 실제로 얘가 제일 어렵긴 합니다. 이게 말을 해석해내기가 제일 어려운 거. 세 개 중에서
세 개 중에서 따지라 그러면 얘가 제일 어려운 말입니다. 됐죠? 됐죠? 잠깐 여기까지 하고 10분만 쉬었다가 지우고, 자, 집합의 연산법칙. 집합을 계산하는 방식인데 어디서 많이 보던 말들 나오죠? 맨날 보던 거.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거든요. 너희가 하다 보면은 아마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헷갈리는 경우는 잘 없을 거예요. 교환법칙은 둘이 앞뒤 자리 바꾼다 이거죠. 그래서 교환법칙이 헷갈리는 경우는 잘 없는데, 결합법칙 같은 경우도 우리가 더하기끼리 있을 때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했을 때 이렇게 된 거랑 A 더하기 B 더하기 C 했을 때 이렇게 된 거랑, 요 더하기 같은 부호일 때죠. 곱하기도 마찬가지. A 곱하기 B 곱하기 C랑 A 곱하기 B 곱하기 C랑, 자, 곱하기여야지만 교환법칙이 가능하죠. 그래서 너희가 여기까지는 그래도 헷갈릴 일이 잘은 없어요. 근데 이제 분배법칙에서 헷갈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 숫자에서는 애초에 분배법칙이 A 더하기 B 했을 때 여기에 곱하기 C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거잖아.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집합에서는 두 가지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합집합을 더하기라고 생각하고 교집합을 곱하기라고 생각한다면, 원래대로라면은 곱하기가 있고 더하기가 있어야지, 안쪽 가로 안에 더하기가 있어야지만 분배법칙이 되는 거잖아. 근데 집합에서는 그 두 개가 바뀌어도 분배법칙이 가능합니다. 됐어요? 집합에서만이야. 숫자에서는 안 되고. 그래서 교환법칙 가능하고 결합법칙 가능한데, 마찬가지로 분배법칙은 이렇게 분배하는 거야. 이렇게 분배하고 이렇게 분배해서 A 교집합 B, A 교집합 B, A 교집합 C 두 개를 합쳐라. 됐어요? 그럼 너네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거를 묶어낼 수도 있어야 돼요. 둘 다 A 교집합 있잖아요. A 교집합을 묶어내서 남는 거 그대로 쓰는 거 기억하죠? 그쵸? 묶는 거. B 합집합 C를 그대로 쓰는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분배법칙은 항상 말하지만 우리가 분배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대로 묶는 것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 돼. 됐지? 됐지? 마찬가지로 합집합과 교집합이 순서가 바뀌었을 때도 가능하다. 분배법칙은. 얘네 증명은 실제로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마 책에는 벤 다이어그램 그려진 게 있긴 있을 거야. 밑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증명하시면 되는데, 뭐 증명은 지금 당장 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교환, 결합, 분배법칙이 다 성립한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거든. 드모르간의 법칙 151페이지에. 얘를 이렇게 뜸을 들이는 이유는 얘가 진짜 중요합니다.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우리 지수법칙 생각하시면 비슷한데, 지수법칙 하면은 A랑 B의 곱하기 한 다음에 M제곱 하면은 A M제곱 B의 M제곱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지수를 분배해 주는 것처럼 하잖아. 그래서 얘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거든.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똑같이 지수에다가 분배해 주듯이 하면 돼. 근데 얘는 조금 특이한 게,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됐어요? 됐어요?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뀝니다. 집합기호도 바꿔줘야 돼요.
됐어요?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됐죠? 됐죠? 그러면 요걸 토대로 이제 문제를 볼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연산 법칙이 나와요. 자, 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연산으로 이루어져야지만 간단하게 바꿀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야. 얘도 집합도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바꿔야 돼요. 그러면 합집합과 교집합으로 표현돼야 바꿀 수 있어요. 맞죠? 맞죠? 그래서 얘를 A, 잘 봐. A 빼기 B는 앞에 거 A의 교집합, 뒤에 거 B의 여집합이죠. 그쵸? 그쵸? 그리고 나서 A 교집합, 드모르간의 법칙 이거 분배해주면 A의 여집합, 교집합은 뭘로? 합집합으로. 맞죠? 그리고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B 이렇게 바뀌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교집합과 합집합이니까 이거는 교환법칙이 아니라 분배법칙이죠? 그쵸? 분배법칙이야? 그러면 A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B. A 교집합, B. 이렇게 되거든? 근데 얘가 뭐죠? A랑 A가 아닌 거. 공통인 게 있어? 없잖아. 공집합이야. 맞죠? 그럼 공집합이랑 교집합 B랑 합치면 뭐야? 아무것도 없는 거랑 얘랑 합치면 얘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A 교집합 B가 나옵니다. 이게 최대한 간단하게 바꾸는 거야. 결국은 얘는 바꾸면 A 교집합 B와 같다라는 뜻이야.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 마찬가지. A 여집합의 합집합이고, 자, B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돼야 되네. B 빼기 A니까. 그쵸? 그래서 또 합집합과 교집합, 일단 드모르간의 법칙 쓰면은 A 교집합, B 여집합, 합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된다. 아니, A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A죠. 맞아요? 드모르간의 법칙 써서 들어가고 B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A고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고 됐나요? 그러면 이번엔 합집합과 합집합이니까 결합법칙이죠. 맞아요? 같으면 그러면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A랑 같은 거거든요. 결국은 가로 다 없애고 맞죠? 우리가 A 곱하기 B 곱하기 C 했을 때 이거 계산할 때 A 곱하기 B 곱하기 C 순서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맞죠?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면 드모르간 아니 뭐래니 교환법칙에 의해서 얘랑 얘를 먼저 해도 될까요? 맞죠? 그럼 A 여집합과 A랑 합치면 뭐야? 전체 집합 아니야? 그거랑 B의 여집합을 합치래. 그러면은 B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안에 들어있는 애잖아. 그러면 얘가 더 크죠?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둘이 합했을 때 B가 나오면 B가 더 큰 거라 그랬죠? 반대로 둘이 합치는데 더 크면 큰 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맞죠? 맞죠? 그래서 얘는 바꾸면 전체 집합이 됩니다. 그냥. 됐나요? 자, 세 번째 좀 길 것 같네. 지우고 해볼까요? 자,
B 빼기 A니까 B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요거 B 빼기 A의 여집합이니까 B 교집합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A 이렇게 되나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만 딱 봤을 때야 여기만 그리고 이거를 분배 법칙을 생각해서 비교집합이니까 비교집합으로 묶어. 맞죠? 그럼 어떻게 돼? 비교집합으로 묶게 되면은 비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A 이렇게 되네. 맞죠? 그랬을 때 방금 했던 거 요거 A 여집합과 A를 합하면 전체 집합이라며. 그럼 전체 집합이랑 B랑 하면 전체 집합이 크죠? 그러면 전체 집합이 큰 거랑 그 안에 들은 거랑 공통인 거는 뭐야? B죠? 맞아요? 요거 둘의 공통인데 B가 나왔어. 그럼 B가 더 작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반대로 B가 더 작으면 둘의 공통인 건 반드시 B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작은 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둘의 공통인 거는 작은 게 나와야 된다고. 됐죠? 그러면은 결국은 요걸 바꿨는데 뭐가 됐어? B가 됐네? 그럼 난 뭐 하라는 거야? B에서 B를 빼라는 거 아니야? 그럼 B에서 B를 다 빼면 뭐가 남아? 남는 게 있어? 없죠? 남는 게 없으니까 공집합이네. 됐어요? 물론 제대로 보고 싶으면 비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보셔서 공집합이다 보시는 게 맞긴 하죠. 빼기는 우리가 연산법칙을 쓰지는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을 간단하게 바꿔준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거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에 그거 배우면은 연산법칙 써라 해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런 거 쓰잖아요. 그 빈칸에 해가지고 그 문제랑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집합으로 표현됐고 교집합, 합집합 이렇게 막 빼기, 차집합, 여집합 막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 버리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연산법칙에 대한 개념을 잘 적용을 못 시키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좀 어려워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자, 두 집합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한대요. 다음이 성립한대요.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야. 얘를 간단하게 바꾸라는 뜻이거든요. 간단하게 바꿨을 때 둘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거니까 얘를 간단하게 바꾸는 게 먼저입니다. 일단 얘를 간단하게 바꿔볼게요. 일단 복잡하게 생긴 애가 얘니까 굳이 얘를 먼저 건드릴 필요 없고 이 가로 안에 먼저 하면 되니까 우리는. 그쵸? 그럼 얘부터 해볼게. A 합집합, A 여집합 아니다. 미안. B의 여집합을 둘 다 합친 거잖아요. 분배 법칙이 된 거죠. 그러면 얘를 묶어.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을 묶어. 그럼 남는 거 A 여집합 교집합 A 여집합 교집합 A 이거네. 그쵸? 그쵸? 자, 그러면 A 여집합과 A랑 교집합은 뭐야? 공통인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공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거든요? 근데 B의 여집합과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거 하면은 그냥 B의 여집합이죠? 맞죠? 그러면 얘를 간단하게 바꿨더니 B의 여집합이 된 거야. 그럼 여기다 다시 넣으면 B의 여집합, 교집합 A가 공집합이랑 같다라는 뜻이네, 얘는. 맞죠? 맞죠? 근데 얘네 둘이 자리 바꿔보시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얘가 뭐랑 같아? A 빼기 B랑 같아요. 이게 공집합이다. 맞죠? 여기까지 됐어? 그럼 A에서 B를 뺐더니 아무것도 남는 게 없네? 그럼 어떤 상황이 돼야지만 남는 게 없을까? A에서 B를 뺐을 때 얘가 더 커야지만 다 뺄 수 있는 거잖아. 맞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A에 있는 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야 돼.
그럼 B가 무조건 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집합이. 그래서 A가 B에 들어 있어야 돼요. 됐어요? 됐어요. 이걸 보고 이걸 찾아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요걸 만족해야 돼? 그럼 몇 번이야? 1번이죠.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이렇게 찾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를 모른다고 하면은 이걸 만약에 모른다 하면은 내가 요 둘이 뺐을 때 공집합이 되는 걸 다 찾아보는 거야. 1번부터. 이해됐어? 1번부터. 자, 2번 보시면 B가 A에 들어있어? B. A. A에서 B를 빼봐. A에서 B를 빼봐. 아무것도 안 남아? 일부분 남죠, 바깥에. 그럼 아니네. 무조건 된다고 할 수 없네요. A랑 B랑 같아. 그럼 얘도 되는데? 어, 이거 답 1번일 텐데. 같다. 같아도 빼면은 공집합이 되잖아. 그러네. 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죠. 얘는요, A가 B에 들어있고, B가 A에도 들어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죠. 맞죠? 그러면 이 경우일 때도 되고, 이 경우일 때도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이 경우일 때는 안 되죠. 맞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같다라고 했을 때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만족해야 돼요. 이해됐죠? 요거는 조금 신경 쓰셔야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실 1번만 있긴 하죠. 그래서. 그리고 A랑 B랑 교집합이 A랑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건 요 그림이죠. 3번, 4번은. 그쵸? 그러면 A에서 B를 뺄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그냥 A 그대로 남죠. 맞아요? A 그대로 남아요. 그러면은 얘는 틀렸네. A 그대로 남으니까. 그리고 얘는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 얘는 무슨 뜻이냐면 5번이 말하는 거는 여기 전체 집합이고 여기에 일부분이 A고 여기 나머지가 B야. 이거 합치면은 전체 집합이 돼야 돼. 여기 밖에 남는 게 없다는 뜻이야. 그쵸? 그럼 A에서 B를 빼. 뺄 거 있어? 없죠? 그럼 A에서 B 뺐을 때 이거 그냥 A 남죠? 그쵸? 5번도 안 되네. 이런 식으로. 됐죠? 됐죠?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다른 거 없고 요거를 간단하게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바꾸는 걸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건데 이게 너희가 배웠던 경우의 수거든? 잠깐만. 이제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건데 이거 이제 너희가 배웠던 경우의 수에서 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기억을 할 게 합의 법칙 기억나죠? 합의 법칙이라는 거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A가 일어나는 사건과 B가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하는 거. 그러니까 A가 일어나는 것 또는 B가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경우의 수 생각해 볼까? 예를 들어서 10 이하의 자연수가 있어. 자연수.
근데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 내가 사건 A는 뭐 소수, 그리고 사건 B는 뭘로 해야 동시에 안 일어나는 걸 찾을 수 있을까? 잠깐만. 5 이상 짝수. 그러면 소수는 2, 3, 5, 7 이거죠. 짝수는 6, 8, 10 이거죠. 각각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 더하죠. 우리 그때 이거 합의 법칙 할 때 여기 가운데 뭐 들어가는지 기억나? 사건 A, 사건 B 또는 들어가죠. 맞아요? 또는 들어가, 또는. 그거 합집합이랑 같습니다.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A집합이라고 하면 A집합은 2, 3, 5, 7, 9잖아요. 2, 3, 5, 7이잖아요. 맞아? B집합은 뭐야? 6, 8, 10이죠? 맞지? 그래서 둘이 합치는 거야. 근데 너네 최근에 우리 경우의 수 수업할 때 2의 배수 또는 10의 배수 이거 기억해? 5의 배수 미쳤나? 5의 배수 저걸 쓰면 10의 배수를 쓰면 안 되는데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2의 배수, 5의 배수 개수 2의 배수 몇 개? 50개 맞아요? 5의 배수 몇 개? 20개 더해 그럼 끝? 어떻게 했어? 10의 배수를 2번 더 했잖아 내가 한 번 빼는 거죠 맞아요? 잘 봐 2의 배수를 쓰면은 사건 A는 집합으로 쓰면은 2부터 4, 6 쭉 해서 몇 가지? 100가지야 맞죠? 이게 50개야 원소의 개수가 얘의 원소의 개수는 20개죠 그러면 원소의 개수를 둘이 합집합하는 거야 근데 합집합할 때 우리가 10의 배수는 2번 쓰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은 그 한 번을 빼준 원소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집합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문과 수학에서 예전에 문과 수학에서 집합을 반드시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실제로 너네가 나중에 확률 통계를 하게 되면 이 집합과 연관을 지어서 보거든요 자 그거 하는 겁니다 오늘 하는 게 잘 봐 A와 B의 합집합의 개수는 A의 집합의 개수와 B의 집합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둘이 공통인 거를 한 번 더 더했잖아요 내가 맞죠? 한 번 더 더했잖아 그러면 한 번 더 더했으니까 그 교집합의 개수를 한 번 빼주겠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A, B 이렇게 있거든? 그럼 여기에 각각의 개수를 A, B, C의 개수만큼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나는 집합 NA는 A 플러스 C가 있는 거죠 맞지? NB는 B 플러스 C가 있는 거야 맞아? 근데 내가 원하는 건 NA 합집합 B의 개수는 요 세 개를 더한 거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야 맞죠? 맞죠? 근데 내가 얘네 둘이 더해봤더니 A 플러스 B 플러스 2C야 그럼 이 C를 어떻게 어떻게 해줘야 돼? 한 번을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C를 빼줄 건데 이게 교집합이죠 맞아요? 요걸 표현하겠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서로 소면은 교집합의 개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교집합이 몇 개인 거야? 0개인 거죠 그럼 얘가 0인 거야 그럼 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배웠던 합의 법칙입니다 결국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집합으로 표현해서 풀 수도 있어요 똑같이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리고 나면 이 3개짜리도 있거든? 3개짜리는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찾고 싶은 거잖아. 그림 보통 이렇게 그려요. A, B, C 이렇게 그리거든? 3개를 합친 건 여기 전부 다죠? 그쵸? 그러면 얘네 둘이 다 각각 다 더해. 그러면 여기 2번 더했고 여기도 2번 더했고 여기도 2번 더했죠. 그래서 각각 교집합을 한 번씩 빼. 그러면 얘를 다 빼버렸잖아 지금. 너무 많이 뺐단 말이야. 하나 남겨줘야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걸 한 번을 다시 더해주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 물론 3개짜리는 교육과정에 그렇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아마 시험에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만 생각하면 이 3개짜리를 딱히 쓸 일은 없는데 교재 같은 데는 3개짜리도 자주 쓰기 때문에 알아는 두셔야 됩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3개짜리도 교재에서는 좀 쓸 일 있으니까. 그러면 다음 자, 여집합과 차집합의 원소 개수는 여집합은 A가 아닌 거잖아요. 우리 그치? 그러니까 너네가 그거야. 적어도라는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에서 A가 일어나는 걸 뺀다. 그럼 A가 일어나지 않는 거겠지. 됐죠? 됐죠? 그거야. 그리고 A 빼기 B는 아까 쌤이 그냥 요런 전체에서 A 합한 거에서 B를만 빼주시면 돼요. 보통 많이 쓸 게 이거거든? 뭐 얘도 안 쓰진 않아. A에서 A랑 B의 공통인 걸 빼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A에서 A랑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여기만 빼도 되죠, A에서. 맞죠? B를 다 안 빼도. 어차피 B, 여기 나머지는 쓸모없잖아. 뺄 수도 없고. 맞아요? 그래서 교집합만 빼내는 경우. 또는, 뭐야. 합집합에서 B만 싹 빼내도 된다는 거야. 합친 거에서. 됐어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차집합의 개수도 쓸 수 있고 여집합의 개수도 쓸 수 있다. 근데 사실 차집합의 개수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얘를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아. 얘를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으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고 계시면은 사실 당장에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접하게 되고 그럴 때는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다룰 거긴 해요. 그래서 다음 수업, 나중에 또 공통수학 2를 이제 정규 수업으로 나갈 때는 저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다루고 할 거야. 알았죠? 그럼 문제를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도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이나 이런 거를 계속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계속. 자,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뭐냐면, A의 합집합, B의 여집합의 개수와 같습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이죠? 그쵸? 각각 넣어주면서 가운데 바꿔주는 거니까 반대로 묶어주면서 얘 또 다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게 15개라는 거야. 맞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잘 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게, 자, A, B 전체 집합, A랑 B랑 합친 게 여기인데, 여기가 아닌 게 몇 개예요? 15개죠? 맞죠? 그러면 A랑 B랑 합친 거는 몇 개야? A 합집합 B는 몇 개야? 전체가 몇 개? 60개라고 줬잖아요, 여기서. 맞지? 그럼 얘는 45개네. 맞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죠?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공통인 거를 한번 빼기로 했어요. 이렇게. 맞죠?
맞죠? 그러면 얘가 45개이고요. A의 개수가 몇 개라고 써있어? 37개. B의 개수는 40개. 거기에 얘를 모르니까 한번 빼주면 되겠네. 그럼 얘는 몇 개가 나올까? 32개? 맞지? 맞겠지? 32죠? 그러면 교집합의 개수가 몇 개인 거야? 32개거든요? 그럼 이제 끝이야. 벤 다이어그램 안에 다 그리셔주면 돼. 얘가 32개라며. 그렇지? 그럼 얘가 몇 개야? 37개니까 합쳐서 37개가 돼야 되니까 여기 남은 게 5개여야 되죠. 그럼 여기는 40개여야 되니까 32개 이미 있고 여기 8개 남은 거네? 됐어요? 그럼 끝! 그 다음에 문제가 필요한 거 찾으시면 돼요. B에서 A를 빼라? B에서 A를 빼면 몇 개 남아? 8개죠? 맞아요? 8개.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됐죠? 됐죠? 요거를 그림으로 표현할 줄 아시면 돼요. 됐나요? 자, 다음 문제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사실. 얘 같은 문제입니다. 얘를 집합으로 싹 다 바꿔. 집합으로 바꿀 거야. 잘 봐. 자, 영어 수학 풀겠다니 영어를 마친 학생. 이걸 집합 A라고 할 거고요. 수학을 마친 학생을 우리는 B라고 할 거야. 됐죠? 됐죠? 그러면은 일단은 전체 60명이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전체 집합의 수는 60개고요. A라는 집합의 학생은 35명이고요. B라는 집합의 원소는 28개고요. 그쵸? 그러면 내가 이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요. 잘 봐. 얘가 60인데 여기에 A가 존재하고 여기에 B가 존재해. 자, 여기가 영어를 마친 학생들이고요. 여기가 수학을 마친 학생들이야. 그러면 모두 틀린 학생은 어디에 가면 돼? 여기 밖으로 가면 되죠? 맞아? 맞아?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N A 합집합 B가 몇 명이다? 60명 중에 5명이 빠진 55명이다. 맞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 55는 A와 B를 더하고 35와 28을 더하고 교집합을 한번 빼줘야 하네. 그쵸? 그러면 교집합이 몇 명일까? 이게 몇이냐? 63? 얘가 그럼 8인가요? 맞죠? 얘가 8이 돼야 하네요. 그러면 끝났네요. 자, 다 나타내면 돼요. 35니까 여기가 27, 28이니까 여기가 20이면은 딱 28 되죠? 됐어? 이거 나타낼 수 있으면은 이 문제 끝났습니다. 자, 1번. 영어와 수학 적어도 한 문제. 그러니까 일단 뭐든 맞추기만 하면 되는 애들이잖아. 그 맞춘 애들이 어디에 있는 애들이야? 여기 있는 애들 아니야? 맞죠? 여기 있는 애 다 더하시면 돼요. 끝. 2번. 영어와 수학 문제를 둘 다 맞춘 학생. 둘 다 맞춘 학생은 여기 있죠? 몇 명? 8명. 됐어요? 그 다음 3번. 영어만 맞춘 학생. 여기에는 영어 수학을 다 맞춘 애들이잖아. 여기가 영어만 맞춘 애들이죠? 그래서 27명. 그럼 수학만 맞춘 학생은 20명이죠? 그쵸? 요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만 두시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 그치? 어? 자, 얘는 일단은 뭐 좀 디테일하게 푸는 방식이 따로 있긴 한데 우리가 지금 당장 할 때는 이렇게만 좀 이해하고 푸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자, 전체 집합이 이제 30개야. 전체 집합이 30개야. 그리고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 그랬을 때 22개와 17개로 돼 있어. 22개와 17개로 돼 있어. 그러면 내가 A와 B의 교집합의 최대값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통이 얼마가 될지 몰라요. 그러면 가장 많이 공통으로 가졌으면 좋겠대. 그때가 언제야? 얘가 점점 넓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최대로 넓어져서 어디까지 넓어질 수 있어? B가 이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얘가 17개고 얘가 22개인데 공통인 게 22개, 17개잖아요. 맞죠? 그래서 B가 이 안으로 쏙 들어갈 때가 최대입니다. 최대. 그쵸? 근데 반대로 최소는요, 얘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얘랑 공통인 게 최대한 적었으면 좋겠대. 맞죠? 그러면 얘가 이미 22개를 가지고 있고 얘가 17개를 가지고 있어. 너네. 그럼 얘네 둘이 합쳐봐. 몇 개야? 39개죠. 39개인데 문제는 전체가 30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공통인 게 몇 개는 있는 거야? 9개는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쵸? 9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30개를 안 넘을 수 있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때가 최소입니다. 그러면은 교집합의 최소값은 9개고요. 최대값은 아까 여기에 다 들어갔을 때잖아. 그쵸? 다 들어갔을 때 몇 개? 17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됐어요? 물론 여기 밑에 다른 풀이로 이제 뭐가 조금 어렵게 푼 풀이 방식이 있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쓰는 방식이고 지금은 그냥 이런 식으로만 좀 머릿속에서 이해해서 우리가 교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경우는 무조건 얘네들이 벌어지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교집합이 가장 많을 때는 결국은 뭐야? 안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적은 개수의 집합이. 그러면 다 공통으로 되는 거잖아. 그게 최대입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여기까지 하면 집합은 끝입니다.